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분리불안 정말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는 그 다정한 작별 인사가 사실은 우리 강아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장면 다들 공감하시죠?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길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린 강아지를 막 꼭 안아주면서 금방 올게 약속하고 애정을 쏟아붓곤 하죠. 네, 놀랍게도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의도가 강아지한테는 전혀 다른 신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속속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잘 몰라서 저지르고 있는 흔한 실수들 5가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바로 우리가 집을 나서는 아침에 그 분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 얘긴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각할 것 같은 아침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허둥지둥 옷 입고 가방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 구겨 신을 때 우리 온몸에서 스트레스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우리 강아지는 그 모든 걸 바로 옆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행동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참조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들이 우리 보호자 감정을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늦었다, 큰일 났다 하고 불안해하면 강아지는 뭔가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 하고 똑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서울에 사시는 박씨님의 실제 사연인데요.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정신없이 출근하고 나서 CCTV를 봤는데 세상에 강아지가 2시간이나 하울링을 하고 있더래요. 너무 속상했겠죠? 그래서 방법을 딱 바꿨습니다. 외출 준비를 딱 5분만 일찍 끝내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쓱 나간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딱 2주 만에 강아지가 한 10번 킁킁대다가 제자리로 가서 잠이 들더래요. 와, 아침 5분의 평화가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자, 아침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근데 우리의 감정이 전달되는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는 우리가 직접 건네는 그 작별 인사, 바로 그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절하게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우리 애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아지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슬픈 표정, 평소랑 다른 그 높은 목소리 톤, 이런 걸 보고 지금은 뭔가 엄청 특별하고 슬픈 순간이구나 하고 딱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인사를 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보호자가 나가는 일이 무슨 슬픈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갈 때를 마스터했다면 돌아올 때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우리가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벌어집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막 좋아서 난리가 나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막 더 격하게 반겨주고 예뻐해주죠. 근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쳐야 주인이 더 좋아하고 관심을 주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강아지의 불안한 흥분 상태를 더 부추기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차분한 무시입니다. 좀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문을 열었는데 강아지가 막 펄쩍펄쩍 뛴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 하고 멈추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 발을 땅에다 붙이고 앉거나 다른 데 냄새를 맡는 것처럼 차분해질 때까지요. 그때 아주 천천히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또 흥분한다? 그럼 또 멈추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강아지는 내가 흥분하면 주인이 안 들어오는구나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보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가 혼자 있는 그 공간, 바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가고 들어와도 강아지가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이 환경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텅 빈 방에 하루 종일 혼자 남겨진다면요. 정말 끔찍하겠죠? 이건 사람이나 강아지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이렇게 자극이 없는 환경이 강아지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팍팍 높이고 심하면 분리불안이나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아지에게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장난감 하나, 아니면 간식을 숨겨놓은 노즈워크 담요. 그것도 아니면 집안 여기저기에 간식을 숨겨두는 보물찾기 놀이? 이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혼자서도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뭘 좋아할까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자, 집을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강아지 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강아지들 에너지 넘치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꼭 분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산책 같은 걸로 풀어주지 않고 그냥 휙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가 소파를 물어뜯거나 끝없이 짖거나 배변 실수를 하는 식으로 아주 파괴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쌓여있던 에너지가 불안감으로 변질되는 거죠. 이탈리아 주립대 연구에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딱 봐도 아시겠죠? 신체 활동이 부족했던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 하는 날에는 나가기 전에 꼭 충분히 산책시켜주고 놀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출 전 산책이 단순히 강아지를 피곤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충분한 활동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 즉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안정된 마음으로 혼자 있게 되면 강아지는 훨씬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실수를 다 살펴봤네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강아지의 행복에 대해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강아지에게 문제는 혼자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집을 떠나기 전에 강아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손에 강아지의 행복을 좌우할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강아지라면 과연 어떤 보호자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나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호들갑 떠는 보호자? 아니면 나갈 땐 쿨하게, 돌아올 땐 차분하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측 가능한 평화를 선물하는 보호자? 아마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